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정책 참사를 많이 보는데 이번에 또 정책 참사 하나 추가합니다. 그 버스 전국 이 자동차 노련이 5월 7, 8일에 이제 파업 찬반 투표를 했고 5월 15일 날 뭐 총파업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파업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지금 정부 여당에서 부랴부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어저께 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요 얘기를 갖다가 했네요. 그리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 버스 준공영제 도입해야 된다고 또 난립니다. 이게. 그런데 사실 이게 작년에 주 52시간 근로 시간제를 이렇게 입법화하면서 사실은 계속 예견됐던 거고요. 또 그리고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 1년 동안 뭘 했는지 열중시하고 있다가 문제 터지니까 지금 이제 또 세금으로 이게 땜빵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참 이거를 보면은 참 얄궂은게요. 작년 2월 말에 그때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시간을 갖다 주당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 근로 한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12시간인데, 이게 이제 적용되지 않은 특례 업종을 축소를 했어요. 원래 이게 특례 업종이 26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지금 시내버스죠, 그죠? 육상 운송업 중에 이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여객 자동차, 이게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이 있는데, 이놈을 갖다가 그냥 빼버렸어요. 지금 옛날 26개 특례업종 중에서 지금 남은 5개가 뭐냐면 육상운송업하고 그 다음에 수상운송업, 배, 그러니까 항공운송업하고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보건업, 3교대 막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거를 특례업종을 존치시켰는데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은 빼버린 겁니다. 자, 이거 뺄 때부터 이 버스 기사들의 어떤 임금이라고 하는 게 딴 데도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기본급이 있고 재수당이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은 연장근로수당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할증률이 가장 센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50% 추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휴일에다 연장까지 겹치면 100% 추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임금이 이제 300에서 한 400만 원 순으로 이렇게 좀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랬는데 이제 넣었다 없이 주 52시간제를 갖다가 이제 강제로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더 늘리는 거는 이게 또 불법이 되거나 아니면은 아주 많은 어떤 할증 임금을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사실은 이 법을 통과시킬 때 근로시간을 갖다 단축하면은 나머지 그러면은 연장 근로로 하던 걸 갖다가 신규 채용을 갖다 해라 이런 어떤 이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채용을 한번 해 놓으면은 이거 평생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정리하고 징계하고 말고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중간에 쫓아낼 방법도 없고요. 그 다음에 해가 가면은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임금 올려줘야 되죠. 그리고 이거 정년 보장을 갖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상응해가지고 이 정규직을 갖다가 늘리기가 사실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늘린다 하더라도 임금 부담은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자, 그렇게 되니까 근로시간 단축은 되는데 그런데 이 새로운 어떤 이 신규 채용자는 늘어나지 않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임금은 임금대로 깎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버스 이 노동조합들이 이걸 갖다 보전해 달라 그랬고 정부는 그거 지자체 업무니까 지자체 보고 보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던 겁니다, 이게. 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전부터 문제들이 계속 터졌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근로시간 52시간제가, 작년 7월 1일부터 적용을 했는데, 이 버스는 올해 이제 9월 1일부터 이렇게 적용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해가지고 작년 9월에 이미 그 포항 시내버스 노조가 그 52시간제에 따라서 임금이 주니까 이걸 보전해 주라고 이제 뭐 파업을 예고를 했는데 그때 이제 포항시가 이제 그 몇십억을 갖다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이렇게 보전해 줌으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파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만 해도 경남 진주 시내버스 노조가 50일간 파업을 갖다 했습니다. 역시 이 문제입니다, 이게. 3월 달에 경기 오산에서 시내버스 노조가 16일간 파업을 했고, 제주에 그 국외버스 회사 노조가 있는데, 역시 이제 그 임금을 올려달라고 파업을 갖다가 예고를 갖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느닷없이 터진 것이 아니고요. 문제가 구조적으로 터지게 돼 있었고, 그리고 포항에서 진주에서 그다음 오산에서 제주에서 어떤 이런 그 갈등들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거를 갖다가 모르쇠 하고 있다가 전국적인 총파업이 터지려고 하니까 초읽기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니 준공영제가 이게 도입을 해야 되니 이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로 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그 무지한지, 그리고 무책임한지, 그리고 이게 무대본지를 갖다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한국의 임금 체계가, 그러니까 기본급이 있고 제수당이 있는데, 이 제수당이 이제 이렇게 그 연장근로수당이라든지 이게 50%씩 할증이 다 되고, 그 다음에 휴일도기 근로수당이 또 50% 할증이 되지 않습니까? 겹치면은 뭐 이렇게 100%도 할증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임금이 맞춰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냥 이거를 갖다가 주 52시간제를 거칠게 들이댄 겁니다. 아니, 그나마도 이게 이제 요런 어떤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26개 어떤 특례업종을 만들어냈는데 도대체 어떤 놈이 이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버스는 그 특례업종에서 제외를 해버린 겁니다. 제외하면서 아마 이거 뭐 아마 지자체 목을 비틀어 가지고 아마 뭐 이게 지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생각을 안 했다 그러면은 너무나 이렇게 뭐 무지한 거고, 그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게 무대뽀인데, 이게 정책이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이게. 지금 준공영제를 갖다 한다 그러면은 참 이게 말이 무서운 게 버스가 민간회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민간회사니까 그게 사장이나 무슨 그 임원들이 있고 감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외주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뭐 가스도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 거고, 뭐 정비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간식도 공급받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어떤 민간 경영에 관련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뭐 버스 회사 뭐 오너와 그 다음에 뭐 사촌, 뭐 조카, 아들, 딸을 갖다가 거기다가 뭐 그 이사나 감사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어떤 그 식당이라든지 무슨 가스 충전소라든지 뭐 그러다가 이제 뭐 버스를 갖다가 가서 이제 집어넣어라.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경영이 부실해 가지고 이렇게 그 적자가 나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 지자체 재정으로 사실은 메꿔줍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참 이게 그 준공영제라는 거는 이제 참 말이 좋지. 그 수익을 보전하고요, 적자를 갖다가 보전하고, 근데 경영에 대해서는 별로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이제 그 밑빠진 독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1년에 그 서울시 예산이 한 3, 4천억이 아마 지금 버스 준공영제에 들어갈 건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스 운전기사분들은 준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 버스 회사는 그야말로 이제는 아무런 어떤 이 경영 합리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정부 세금으로 이제 따박따박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논하는 장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거를 갖다가 더 확대하겠다는 게 지금 예찬의 어떤 얘기입니다, 이게. 참 생각해 보십시오. 주 52시간이 되면서
웬만한 어떤 이 민간 기업들은 당연히 임금이 이렇게 깎였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임금 깎이면서 이제 휴식 시간은 늘어난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감내하고 있는데 지금 힘 있는 집단은 결국은 국민 세금에서 이걸 갖다가 보전해라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가장 힘센 어떤 민간 이익 집단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의 어떤 보전을 세금으로부터 받는 거고, 그다음 힘없는 다수 국민들은 그냥 속절없이 노동시간이 임금은 줄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는 어떤 세금들은 결국은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힘센 어떤 이 버스 회사 오너의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그다음 버스 회사 어떤 근로자들한테 이제 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 기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얼마 전에 저기 시흥에서 34세, 35세 부부가 각각 아들, 4살 아들, 2살 딸을 갖다가 안고 자살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빚이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한 달에 80만 원씩 이걸 갖다가 갚아 나가는데 이 둘 다가 실직자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실직하면은 다시 회사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한국은 점점 한 번 실직을 하게 되면은 이 다시는 이렇게 채용되지 못하는 이 절벽 사회로 사실은 가는 어떤 조짐이 뚜렷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결국은 절망하니까 자기 어떤 앞길이 막막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식들 키우기도 힘들지만은 자기 자식들도 한테도 미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결국은 동반자살을 한 거죠. 동반자살은 사실은 자식들은 그냥 살해당한 겁니다, 부모님한테로. 정말 기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을 갖다가 지금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 써야 될 돈을 이런 식으로 돈을 낭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이런 비슷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갖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무리하게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그래가지고 3, 4조를 갖다가 이렇게 막 그냥 땜빵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로 이렇게 4대 보험이라도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대로 영세 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상층에 있는 기업은 그래도 혜택을 봅니다만은 그것도 안 되는 기업에 있는 어떤 근로자들은 그냥 혜택도 못 보는 겁니다, 이게. 자, 최저임금 가지고 일했어요. 그다음에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와 공공부문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협력업체, 공공부문 협력업체를 갖다가 민간 협력업체를 갖다가 그냥 그걸 문 닫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른바 새로운 형태의 공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 채용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은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당사자들한테 좋은 일이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결국은 국민들의 어떤 세금이든 아니면 국민들이 내는 요금이든 이거 올릴 수밖에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그랬죠. 그 다음에 문재인 케어도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고 탈원전도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아마 이게 가장 비슷한 일은 아마 대학 시간 강사들의 어떤 처우 개선한다 그래가지고 일부는 근로조건을 갖다가 확 올렸죠, 그죠? 그렇지만 다수의 대학 시간 강사들은 또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쫓겨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마 정말로 이 파업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단결을 해서 파업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지금 그냥 우수수 잘려나가는 어떤 대학 시간 강사들일 겁니다. 이 사람 어디 딴 데 가서 일을 가도 일자리 구할 수도 없을 거예요. 완전히 이제 절벽에서 그냥 이렇게 그야말로 밀려가지고 지금 떨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멈출 버스라도 있으면은 당연히 파업에서 멈췄겠죠. 근데 대학 시간 강사들은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속절없이 그냥 밖으로 깨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른바 이제 공공 양반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되니까 저녁이 있는 어떤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열악한 사람들은 저녁 시간은 있는데 저녁밥이 없는 그런 어떤 기가 막힌 그리고
그나마 이 조금 있던 저녁밥을 갖다가 들어가지고 우리 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는 공공 양반들의 밥그릇을 채워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 여태까지 살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무식하고 그다음에 무대보고 무책임한 정부를 본 적도 없고 상상한 적도 없습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조선 말기에 어떤 이 만국 어떤 조선하고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부가 아마 어깨를 갖다가 겨룰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지금 그 근로 52시간제 관련해서 정책 참사도 이게 그 공공부문 81만 개 정책하고 이 좀 오류의 어떤 이 패턴이 좀 비슷해요. 그때 이제 공공부문 81만 개 정책의 근거도 뭐냐면 OECD 평균을 보니까 우리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OECD 평균은 뭐 한 21%가 넘는데 우리는 뭐 7.6%밖에 안 되니까 너무 적다. 그래서 한 뭐 절반으로 이렇게 우리가 OECD 평균의 절반만 따라가려고 하면은 3%포인트를 올려야 된다. 그 3%포인트에 해당되는 게 81만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OECD의 공공부문하고 한국의 어떤 공공부문의 어떤 그 위상과 성격을 알지 못해서 이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공공부문이 예컨대 이제 지금 지금 사립 유치원들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공무원들하고 결정적으로는 우리 보건의료 쪽에서 종사하는 인력들이 한 100만 명 되는데, 이분들이 OECD는 대체로 이제 이렇게 공공부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처럼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공공부문 고용이 현저히 적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어떤 그 공공부문은 사실은 과거로 치면 일종의 양반 그 관리들의 어떤 후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그 위상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량진에서 이제 그 몇 년씩 그 고시공무를 갖다가 해도 붙기만 하면은 뭐 생애소득이 뭐 삼성전자를 갖다가 능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자, 그때 이제 이 공공부문의 어떤 위상과 성격에 대한 몰이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81만 개 정책을 내질렀는데, 이 근로시간 단축도 그렇습니다. 항상 그 통계를 내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그 장시간 노동을 한다. 그래서 뭐 한국이 1년에 노동시간이 2069시간이고 멕시코가 2255시간인데 일본은 1713시간이고 OECD 평균은 1763시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시간 노동을 하니까 근로시간 52시간제를 도입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지금 이런 나라들은, OECD 나라들은 이런 파트타이머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제가 뭐 전에 스위스 가서 보니까 공무원들도 월수금 파트타임도 있고요, 10시부터 3시까지 일하는 파트타임이 있고요, 그 일주일에 2번 나오는 파트타임이 있고, 이렇게 파트타임 고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쳐놓으면은 이게 평균 내면 노동시간이 줄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근데 우리는 아다시피 이제 파트타임은 비정규직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요 경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있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인데, 자영업자들은 근로시간이 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파트타이머들이 적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 비중이 많잖아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근로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의 어떤 근로시간이 굉장히 긴 것처럼 사실은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거기가 쭉 줄어들고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상해버리고 근로시간 52시간제를 통해가지고 평균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그야말로 돌팔이 처방을 한 겁니다, 이게. 자,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얘기입니다. 자, 정책이 이렇게 이 근로 52시간제도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최저임금도 그렇죠. 공공부문 81만 개나 비정규직 정책, 탈원전 정책, 문재인 케어 정책, 대학 시간 강사 뭐 정책, 이런 정책들이 도무지 어떤 정책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지는 못했고요, 정책적 상식에도 어긋나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흔쾌히 어떻게 보면은 이걸 갖다가 집행을 하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당연히 어떤 잘못된 어떤 철학 가치에 입각한 정책들을 이렇게 그냥 흔쾌히 받아 안아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잘 안 하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김수현 그 청와대 행정실장이 속내가 들킨 거잖아요. 지금 집권이 2년밖에 안 됐는데 4년차 같다. 공무원들이 참 말 안 들어먹는다 이런 얘기인데 안 들어먹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어떤 정책들을 이렇게 내려먹이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무슨 뭐 기계도 아니고요. 그다음 문외아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감히 딴지를 걸지는 못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거는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무능과 무지, 그 다음에 시대착오적 정책이 자초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참 또 한 번의 어떤 대형 정책 참사가 자 어떻게 귀결이 될지 제가 좀 관심 있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부가 오래 지속돼 가지고는 정말로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뭐 저희까지는 어떻게 살았지만은 저희 어떤 자식 세대는 정말로 기회와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어떤 기회와 희망의 사막의 어떤 그 시대를 이렇게 살지 않을까 해서 정말로 걱정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